2024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남북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전쟁만은 안 된다,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남북관계는 긴장을 연속하고 마치 우리가 학문에서 얘기하는 치킨 게임, 소위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서로 너 죽고 나 죽는 이런 극도의 상황이 연출될 위험성, 가능성이 늘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자, 애청자, 그리고 또 여러 면에서 저를 기억하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더 거듭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3년 세계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세계인들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게끔 서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서 날마다 살상자가 나고 모든 건물, 산업시설이 파괴됩니다. 지난해 10월 7일 날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초토화시켜 놓고 지금은 서한지구에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동맹들이 일제히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인질 석방과 전쟁 종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도 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마 이란이라든지 그 외에 시리아, 또 이집트, 레바논을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나라들까지도 동맹을 결속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대만 총통 선거가 13일, 내일 모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지금 매일 대만 해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가해서 만일 대만 통일이나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중국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반짝 긴장해서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하기도 하고 놀라울 만큼 지금 기동성을 가지고 대비태세를 갖췄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 한국에 불통이 튀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사실상 4개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전쟁, 한반도 전쟁이죠. 지금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한 3일간의 연석회의를 하면서 계속 군사력에 대한 증강, 핵 실전에 대한 행동 요령들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략기지를 점령할 계획을 군에게 직접 지시하는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중하게 불러주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자기들과 어떤 협상도, 어떤 통일의 논의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김정은이는 공식석상에서, 인민군 참모들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방부는 전군에 지휘를 했습니다. 이제 9.19 군사합의는 없다. 왜냐? 지난 1월 3일부터 한 5일 동안에 걸쳐 북한은 서해안에서 해안포를 동원해 가지고 NNL 북쪽, 소위 연평도, 백령도 근해에서 계속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00발, 어떤 날은 약 60발 정도까지 훈련을 감행했어요.
이미 우리 정부가, 우리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인 소위 강원도 철원 지방에서의 비행기 출입, 비행 금지 구역을 철폐하고 정찰 전투기를 띄워서 그곳에서 정보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북한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해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엔 제재 불법입니다. 제재 항목.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제재를 했던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치고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소위 정찰구역을 해제하고 우리 군도 소위 공중에서 북한 동태를 정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즉각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합의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군도 우리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서 각 군이 각 사단별로 육해공 전투훈련을 필요한 지역에서 자의적으로라도 주어진 훈련을 통해서 비상사태를 대비하자, 그런 뜻이죠. 북한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핵을 법제화하고 핵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동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핵탄두가 한 60발 가까이 된다면 엄청난 위협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요격 시스템, 소위 현무 또는 그 앞에 천궁, 또는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이 다 요격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는 사실상 북한의 전술 핵무기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9톤 파괴력을, 9톤 TNT 화력을 9톤을 능가하는 파괴력을 가진 우리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은 남북한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전투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혹시 우리 산업에 쉽게 말하면 무역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세계인들이 한국에 전쟁 나면 투자하겠습니까? 한국으로 가는 물건을 방향을 바꾸겠죠. 그럼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당장 오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무기화했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 생산하는 모든 원료들이 다 외국에 수입해 오는데 그런 무기들에 제한을 해버리면 중국이 우리한테 제한했던 히토류, 흑연, 요소수 이런 거 다 하나의 자원 아닙니까? 이런 자원을 무기화해버렸어요. 금지해버렸다 이게. 그럼 우리는 다른 수출 노선을 바꿔야 되고 비용이 또는 시간이 적재적소에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제품 생산도 어려워집니다. 또 대만의 협가성이 봉쇄되면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1년에 한 64조의 해운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원자재, 특히 가스, 석유를 대만 해협을 통해서 뭐 90% 가까이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사태가 한반도에서 올 것 같은데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여러 가지 사정이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이 마이너스 3.6% 정도로 실패했죠. 2차 5개년 계획은 4.9% 성장을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들에게는 식량 공급, 석유 공급이 안 돼요. 자연 에너지가. 장마당도 지금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국경 봉쇄를 해놨다가
그나마라도 밀수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 러시아 제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시장에 물건이 안 들어왔는데 무슨 거래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쌀 가격과 석유 가격은 국가 가격으로 통제를 해버렸어요. 장마당 기능에서 그 제품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규제를 하고 거기를 또 불법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총살령, 공개 총살을 시키니까. 지금 긴장이 바짝 쓰러져서 김정은이 졌고 경제는 회복이 안 되지. 점점 규제는 더 강화되지. 겨우 지금 숨통 트이고 있는 것이 마약 밀수나 화폐, 유폐 찍어서 내다 쓰는 거, 그리고 해킹해가지고 돈 훔쳐가는 거, 코인 같은 거, 이거 외에는 지금 벌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노동 인력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이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와요. 그 통제가 심해지죠. 심지어 남조선 언어 반동 배척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남쪽의 드라마나 K-팝, 소위 K-컬처죠. 한국의 문화를 전면 차단시키고 한국의 물건 같은 걸 쓰는 사람을 적발해내는 그런 철저한 감시 제도가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귀찰대라는 걸 조직해서 가가오로 방문하면서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것 만일 어디서 USB라든지 가져와서 팔면은 처형입니다. 즉각 처형. 이렇게 지금 북한이 정치체제가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인민을 똘똘 조아매고 남조선과의 그들이 말하는 긴장을 고도시켜서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급선무예요. 근데 이런 조건이 성숙됐다 그런 얘기 지금 볼 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정부도 그동안에 너무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길을 잘못 들여놨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게 만들어놨다. 김여정이 따위가 막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 주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는 지금 굉장히 강경 정책을 써요. 또 신원식 국방장관도 아주 철저한 맞대응 정책입니다. 드론 하나가 날라오면 10대를 보내서라도 그들이 아주 벌벌 떨도록 해라고 할 정도로 강경 정책을 써요.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충돌은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적당히 엄포를 놓는 것, 또 우리의 국방력을 과시해서 그들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하는 것, 군의 기울이나 군의 소위 전투 능력을 향상시켜서 어떤 태세에서든지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대응 태세는 갖춰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칠 때 그들에게 어떤 계기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을 치렀어요. 그때 450여만 명이 남북한에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충원 국립묘지에 가면 12만 명에 가까운 전사들의 명단을 확인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느 산천에서 어떻게 죽어서 시신도 지금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이름하여 무명용사들이야. 그들은 단 한마디 글을 남겨놨어요. 우리는 조국의 명에 따라 여기 잠들어 놓으라고. 어느 산천에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전후방을 통해서 유해발굴단 있어서 찾는다고 찾지만 1년에 몇 구 못 찾아요.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기고 우리 산업의 80%가 파산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올라온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민주화도 찾았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꾼들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비생산적이고 저렇게 소모적인 정치는 결코 원치 않아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세계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나라 안보가 흔들리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생명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되면 북은 핵을 가졌고 남쪽도 핵의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탄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공중에서 폭격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김정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좀 스텔스 기능의 전폭기들은 북한 평양시를 불과 1, 2분 사이에 토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살상자가 나오겠습니까? 화력이 지금 100배, 뭐 어떤 경우는 1000배까지 높아졌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가능한 전쟁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현명한 머리를 방향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전쟁만은 피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핵 사용의 동참 조건을 전제로 하는 핵 확장 협의기구를 만들었어요. 핵 확장 억지 협의기구.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전술핵이든 전략핵이든 사용을 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략으로 우리를 밀려 들어온다면 우리도 거기 대응하는 핵을 쓸 때 그 핵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에 따라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거기 대표가 같이 동참을 해서 한국 전선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확인된 정보에 의해서 핵을 차단하기도 하고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동참권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안보에 아주 안전장치를 가졌지만 지금 김정은이란 제정신이야 이거야. 이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하는 행위를 김정은은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좀 건강에 이상이 있고 10살 먹은 딸내미를 그 무서운 무기 체계 앞에 노출시키고 마치 후계자처럼 군림하도록 인민 앞에 지금 나타나는 걸 보세요. 그 정신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후계자가 되겠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가 읽어놓은 모든 산업이 파괴되고 인명이 손실되는 역사상 최악의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남북한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전쟁만은 억제하는 수단을 강구해 주기를 지금 우리 허물어진 군대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서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이 너무 깔보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북에 보여줘서 만에 하나 어설픈 짓을 했다 하는 북한의 존엄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걸 확신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응용하다가 남북한의 전쟁이라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늘 지도자들이 갖고 남북관계를 대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남북한 다시는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쪽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국가로 체계를 바꿔서 미래의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 원 코리아가 역사 속에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위기는 잘하면 통일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그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